영등포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등포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영등포는 1936년에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서울에 편입된 지역이었습니다. 1936년도에 영등포구는 동쪽으로는 서초동, 서쪽으로는 공항동, 남쪽으로는 시흥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1968년도에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로 분구가 되면서 영등포구는 지역 분구가 가장 많은 구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강남 개발 당시에 강남구 송파구 일대를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하여 영동이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대한제국 말에는 이 영등포를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영등포역이 생기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모든 전국에 있는 물품이 영등포로 모여들게 됩니다. 1899년에 인천 노량진간에 역이 생기고요. 1900년도간에 서울 인천, 1904년에 서울 부산 간에 역이 개통되면서 영등포는 모든 역이 지나가는 역이 되었습니다. 1936년도에 종로를 중심으로 한강 다리를 건너 영등포에 이르면서 영등포는 서울 남부 최대의 교통의 요충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곳 영등포역은 1899년에 개통이 되었고요. 1991년에 첫 민자역사가 된 후 2010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저희는 영등포 공원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영등포 공원 앞으로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은 이 앞이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용조 확보에 용이하고 앞이 영등포역이기 때문에 이 철도로 교통이 편리한 이 영등포 일대를 공업지대로 개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와중에 1933년에 우리나라 맥주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공장이 제가 서 있는 이 일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조선맥주하고 소화기린 맥주입니다. 조선맥주는 아사히의 자회사가 만들고요. 소화기린 맥주는 기린맥주에서 만들었습니다. 모두 일본 자본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해방 이후에 조선 맥주는 현재 하이트 맥주고요. 소화기린 맥주가 오비 맥주입니다. 예, 그렇게 해방 이후에 50년 동안 우리나라 맥주사의 양강 체제를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들 그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영등포 이렇게 지나다닐 때 여기 공장이 있던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공장이 있다가 한 96년경에 이 공장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됩니다. 제 앞에 있는 이거는 지금 그 오비 맥주가 있던 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1930년대부터 그 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 기계 장치였어요. 지금 이 공원의 기념으로 놔둔 거고, 여기 보시면 오비 맥주 주식회사 공장터 해가지고 1933년부터 이렇게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97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 맥주는 이전을 했고, 하이트는 저 옆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또 다시 다른 동네 한번 가보실까요? 타임스퀘어 앞으로 왔습니다. 1930년경에 일본이 방금 봤던 그 맥주 공장을 비롯해서 이 영등포역 앞에 일대를 거대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봅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일대가 그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경성방직 사무동 터입니다. 1936년도에 그 벽돌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6.25 때도 무너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경성방직을 말씀드리는 거는 경성방직이 이 일대 유일하게 민족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예. 이 사무동터 뒤쪽으로 지금 타임스퀘어 자리 뒤쪽으로 공장들이 쫙 있었는데, 경성방직은 그렇게 공장을 운영하다가 70년대 사명을 바꿉니다. 경방으로. 그리고 94년도에 이 일대 경방필 백화점에 들어서게 되고요. 2008년도에는 신세계 백화점에 위탁 경영을 맡깁니다. 예,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신세계 백화점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타임스퀘어가 들어선 거예요. 1970년대에는 이 일대가 구로공단과 더불어 그 섬유공장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구로공단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 일대 빈 땅들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1984년도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게 되고 1991년도에는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009년경에 이렇게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영등포 앞 그 상권은 복합 쇼핑몰 형태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시죠.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다시 왔습니다. 저쪽 방향이 영등포 로타리 방향이고요. 이쪽이 그 대방동에서 마포대교로 가는 방향입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예전에 연흥극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연흥극장은 1956년도에 개관해서 2005년도에 폐관했던 극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대문에 있는 극장이 종로, 충무로 이런 극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대문을 제외하고는 이 부도심에서는 가장 큰 극장 중에 하나였고요. 맞은편에 있던 그 지금 공사하는 자리도 경원극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극장이 마주 보면서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종로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로를 영화를 보기 위해서 종로에 뭐 서울극장, 피카디리, 단성사 많이 갔듯이 이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대 이 뒤쪽 먹작업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양옆에 대로변 쪽으로는 그 유명한 뭐 나이트클럽도 많이 있었어요. 원투쓰리 카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캬바레 해가지고 쫙 있었던 그 활성화된 영등포였는데 98년 이후에 이제 CGV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서 쭉 가면 목동인데 그 2000년 초반경인가 목동에 현대백화점에 CGV도 생기고 또 뒤쪽에 그 구로동 애경백화점 있는데도 CGV 생기고 이렇게 뭐 신도림도 생기면서 곳곳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러 영등포로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이탈을 하면서 상권이 좀 쇠락이 된 측면이 있었고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방향이 영등포 시장이에요. 그 뒤쪽 방향은 영등포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4구역은 지금 아파트가 벌써 들어섰고 1-2구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영등포 시장에 있는 거를 이제 개발시키는 건데 거기는 그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몰라도 이렇게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주택지역으로. 지금 상황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옆에 대로변으로 쭉 가잖아요. 영등포 로타리로. 이 상권이 지금 쇠락하다 보니까 1층 상가들이 그 업종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지금 채운 게 게임랜드가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영등포역 맞은편하고 이쪽 라인이 게임방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임대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뭐 임대 맞춰야 되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그 좀 상권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저게 좀 단점이죠. 하여튼 지금 이 일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영등포역에서 먹자골목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영등포는 여의도 색강에서 행해졌던 영등 9세 그 영등과 물가의 마을이라는 호가 합쳐진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칭답게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총독부가 이 영등포 일대를 봤을 때는 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그 철도망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렇게 공장지대로 개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는 그 사대문에 있는 종로, 명동, 뭐 동대문 이런 걸 제외하고는 구암 말부터 있었던 오래된 상권입니다. 상권의 이미지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요. 여기는 주 그 연령층이 30대부터 60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시면 그 저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등포 이 그 먹자 라인 일대가 종로와 마찬가지로 상업 지역이에요. 그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 보시면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호텔이었어요. 호텔이 지금 오피스텔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1, 2층 정도는 상가로 될 것 같고 위로 이제 오피스텔로 올라가면 외부 인구가 이제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등포가 너무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을 개발을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잠실 세내역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소유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각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런 형태로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뭐 개발이 되면서 외부 인구도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상권을 중심으로 인근 배후 수요는 그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그 근무자 수가 한 6천 명 가량 되고요. 그 주변에 뭐 증권사, 은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회사원들이 한 4천 명 돼요. 그래서 총 한 그 배후 수요는 한 1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0대 초반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고 그 이 업종들을 보면 우리가 건대에서 홍대나 이런 게 봤던 뭐 저가 포차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초입에 아까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상권이 그 이중적인 구조가 있는데 일단은 그 20대 그 젊은 사람들은 타임스퀘어 쪽에서 놀고 거기서 먹고 거의 가고 한 4, 50대 되신 분들은 영등포역을 이용해서 지하상가가 있어요. 거기서 일부 뭐 물건도 사고 이쪽 그 상권을 이용하는 그렇게 좀 연령별로 좀 나눠진 측면이 있습니다. 안으로 가보시죠. 이 저희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이 라인의 지금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80에서 한 22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월세가 좀 많이 조정된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상권에 비해서는 그렇게 월세가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그렇게 월세가 싼 이유는 이 뒤쪽으로 가면은 우리 압구정 편에서 봤던 것처럼 가지로 들어가면 썰렁해요. 지금 문 닫은 가게도 좀 많이 있고 어둡습니다. 이렇게 쭉 메인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저기 원단 감자탕 보이시죠? 저쪽에서 이제 꺾어서 들어가면 이제 한신포차가 있는데 그 라인까지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안쪽에는 지금 좀 많이 어둡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먹자 메인에서 쭉 왔고요. 이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거리 일대가 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쭉 빠지는데 예전에는 이 사거리 일대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 예전 얘기고 저 뒤에 보이면 메리어트 호텔 있죠? 그리고 이 옆에도 호텔입니다. 그 호텔인데 1, 2층으로 상가로 되어 있고 메리어트도 1, 2층으로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등포가 하나하나씩 바뀌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워낙 이 영등포의 그 상권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시키기가 용이하지가 않는 거고 천호동하고 비교하면은 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종로편에서 그 관철동 있죠. 거기 관철동보다 아마 3배 정도는 클 거예요. 이 규모가 골목골목으로 많이 큽니다. 이 가게들이 너무 많고 이 상권이 크다 보니까 지금 쭉 온 메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썰렁하니까 상권이 그냥 확 죽어 보이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예, 여기 또 골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지금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예. 이 건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흥극장이 그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이 코너에 있는 건물도 위치가 참 좋잖아요. 한신포차에 있는 그 건물인데 이게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재건축할 거예요. 지금 재건축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꺼놓은 겁니다. 이렇듯 이렇게 재건축이 바뀌면은 예, 영등포도 좋아지는데 당장에는 지금 트렌디한 업종은 영등포에는 없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기는 한계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타임스퀘어로 가보겠습니다. 타임스퀘어로 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아주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영등포 상권을 봤습니다. 영등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다시피 구한말 이후부터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업 발전과 함께한 곳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08년 이후에 이 일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현대식으로. 여기만 보면 초현대식인데 반대편 길을 또 넘어가면 먹자골목 보시다시피 낙후돼 있습니다. 저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영등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종로 관철동이나 신촌 먹자골목, 압구정 로데오, 잠실 세내역, 천호동만 봐도 같은 고민이 연장선에 있어요. 근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상권들인데 변화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다 같이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등포가 그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 이쪽은 이제 빼고 얘기하면 장점은 저 뒤쪽 같은 경우에 건물들이 오래되고 사실 그 먹자골목 안에는 건물 상승 여력이 별로 없어요. 임대인도 누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양도세 문제도 있고 또 팔고 또 갈 데도 없어요. 마땅한 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월세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가게들이 8년째 그 월세 인상을 안 한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먹자골목이 뭐 죽었다 해도 이 인근 배우 세대가 그래도 1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통의 요지잖아요. 예,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영등포 시장 뒤쪽으로 지금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이탈을 할 주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영등포 시장하고 뭐 공장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는 배우 세대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같은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이탈은 없고, 오히려 개발이 되면 유입이 됩니다. 인구가. 그리고 먹자 골목에도 아까 보시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거 올랐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곳곳에 들어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유입이 되고.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단점이 뭐냐고 하면, 이렇게 이 복합 쇼핑몰이 있다 보니까 저 건너편으로는 20대들이 잘 안 가요. 근데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20대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퇴폐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까 게이님들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뭐 경마장 뭐 그런 데 주변에 뭐 50, 60대 아저씨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고, 두 번째가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좀 비싸요. 월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또 권리금이 또 비싼 단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상권의 동선은 아까 보셨다시피 메인에서 들어가서 디귿자 그 한식부차 라인까지 고기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슬럼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극복하고 나간다면은 또 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